삼성전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정말 중요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죠. 코스피가 크게 밀리고 서킷 브레이커 이야기까지 나오고 삼성전자도 30만원 선이 흔들리면서 투자자들 마음이 정말 불안했을 겁니다. 어제 장을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거 진짜 더 무너지는 거 아니야? 30만원 선이 깨지면 삼성전자도 분위기 끝나는 거 아니야? 코스피가 이렇게 흔들리면 반도체도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아침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코스피도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포가 시장을 눌렀다면 오늘은 그 공포가 너무 과했던 거 아니냐는 되돌림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올랐다가 아닙니다. 오늘 진짜 봐야 할 건 이거예요. 어제의 하락이 진짜 추세 붕괴였는지 아니면 과도한 공포였는지 오늘 시장이 그 답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 반등의 첫 번째 이유는 간밤 미국 반도체가 강하게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반등했고 마이크론,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ASML, AMD 같은 반도체 관련주가 폭넓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 반도체는 미국 반도체 흐름을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 시장 안에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엔비디아 흐름, 미국 기술주 분위기, AI 데이터 센터 투자, 메모리 가격 기대, 달러와 원화 환율까지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간밤 미국 반도체가 강하게 돌아서면 오늘 한국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제 한국 반도체를 너무 많이 판 거 아니야? 삼성전자 30만원 밑에서 던진 건 너무 과했던 거 아니야? AI 반도체 사이클이 진짜 꺾인 게 아니라면 다시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반등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미국 반도체 반등이 한두 종목만 오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이크론만 오른 게 아니고 장비주도 올랐고 소부장 성격의 종목들도 같이 반등했고 AI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특정 회사의 좋은 뉴스 하나가 아닙니다. 시장이 다시 반도체 전체를 본 거예요. 어제까지는 금리 부담이 크다, AI 주식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중동 리스크도 불안하다, 반도체가 너무 빠르게 올라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걱정이 시장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미국 반도체가 급락 이후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인식이 생기고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시장도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이걸 그냥 미국 올랐으니까 한국도 올랐다, 이렇게만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실제로는 공포가 과했는지 다시 계산하는 장이 열린 겁니다. 어제 코스피 급락은 투자자들한테 꽤 큰 충격이었습니다. 코스피가 8% 넘게 빠지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다는 건 단순 조정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한번 멈춰선 장면이었잖아요. 이럴 때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도 무섭고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도 쉽게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화면이 너무 빠르게 흔들리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한 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면 투자자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피하자, 일단 줄이자,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기다리자, 이런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반등은 그 공포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어제 너무 많이 던진 물량을 오늘 시장이 다시 주워 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가 다시 30만원 선을 회복하고 31만원대까지 시도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30만원은 삼성전자 투자자들에게 심리선입니다. 어제 이 선이 흔들리니까 공포가 커졌고 오늘 다시 이 선 위로 올라오니까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를 단순 낙폭 과대 반등으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물론 낙폭 과대 되돌림은 맞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다시 오르는 힘이 생긴 것도 맞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냥 아무 대형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AI 반도체, HBM4, 서버 메모리, SSD, 파운드리까지 여러 기대가 동시에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가 살아나면 삼성전자는 가장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다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AI 반도체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라면 삼성전자를 이렇게까지 낮게 볼 필요가 있나? HBM4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고객사 신뢰를 회복하면 지금 가격대는 다시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서버 디램, SSD, 낸드까지 같이 살아나면 삼성전자 실적도 다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질문들이 오늘 반등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를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HBM 하나만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디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 SSD도 있고, 서버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패키징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하고, 서버 안에는 디램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SSD와 낸드가 필요하고, 고성능 칩을 묶으려면 패키징도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가 살아났다는 건 삼성전자한테 단순한 분위기 호재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걸 시장이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은 그냥 어제 빠진 만큼 조금 되돌린 장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연결성을 다시 확인하는 장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역시 30만 원입니다. 어제 30만 원 선이 흔들리면서 투자자들 마음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에서 30만 원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보유자에게는 심리선이고, 신규 진입자에게는 기준선이고, 외국인과 기관에게는 다시 계산하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로 다시 올라온 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이제 끝났다, 다시 상승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건 30만 원을 회복했다는 사실보다 그 위에서 안착하느냐입니다. 장중에 올라오는 건 가능합니다. 문제는 올라온 뒤에 버티느냐예요. 30만 원 위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31만 원대에서도 매물이 너무 세게 나오지 않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기관이 같이 받쳐주고 반도체 대형주 전체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반등이 단순 기술적 반등에서 끝나지 않고 진짜 회복 신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흐름을 볼 때 SK하이닉스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오르고 SK하이닉스가 약하면 반도체 전체로 돈이 돌아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강하고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나 후공정, 전력인프라 쪽까지 돈이 번지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만 반등한 게 아니라 반도체 전체로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흐름이거든요. 오늘처럼 미국 반도체가 강하게 반등한 다음 날에는 한국 시장에서도 돈의 이동 경로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멈추는지, SK하이닉스로 같이 가는지, 장비주로 번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움직이는지, 전력 인프라까지 살아나는지 봐야 합니다. 지수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그 상승을 누가 끌고 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반도체가 끌고 가는 장이라면 시장은 어제의 공포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외국인 수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강하게 오른다고 해도 외국인이 계속 던지는 구조라면 반등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 가격을 인정해야 추세가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볼 때 삼성전자 뉴스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떤지, 미국 반도체 지수가 어떤지, 마이크론과 장비주가 어떤지, 미국 금리가 부담을 주는지, 달러가 강한지, 원화 환율이 안정되는지, 한국 반도체 ETF로 돈이 들어오는지 같이 봅니다. 어제처럼 공포가 커질 때는 외국인이 먼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 미국 반도체가 강하게 반등하고 위험자산 심리가 조금 살아나면 외국인은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너무 많이 줄인 건 아닌가? 삼성전자 30만 원 선 아래는 과도한 공포였던 거 아닌가? AI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 살아있다면 다시 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계산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금리와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어제 시장이 흔들린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미국 금리 부담이 다시 커졌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면 성장주, 기술주, 반도체주는 부담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와 AI주는 미래 성장을 미리 반영하는 종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그 미래 가치를 현재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부담이 생깁니다. 여기에 원화 환율까지 불안하면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더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등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 미국 반도체 반등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금리가 더 튀지 않는지, 달러가 너무 강해지지 않는지, 원화 환율이 안정되는지,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다시 돌아오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반등은 분명 반가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이어지려면 금리와 환율이 적어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보유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제 공포장에서 버틴 분들은 오늘 반등이 굉장히 반가울 겁니다. 어제는 계좌를 보기가 무서웠는데 오늘은 다시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로 올라오니까 마음이 조금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보유자는 오늘 하루 오른 것만 보고 바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봐야 할 건 4가지입니다. 30만 원 위에서 버티는지, 31만 원대에서 매물이 너무 세게 나오지 않는지,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이 4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어제의 공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반등이 반도체 대형주 전체로 퍼지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같이 붙고 코스피가 낙폭을 강하게 되돌린다면 어제 하락은 과도한 공포였다는 해석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이걸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신규 진입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어제 살 걸. 30만 원 밑에서 잡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그런데 급등하는 날 가장 위험한 감정이 바로 이겁니다. 놓칠까봐 급하게 따라가는 마음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것과 오늘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도 된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오늘 신규 진입을 본다면 무조건 따라가기보다 30만 원 위에서 안착하는지, 31만 원대에서 거래가 버티는지, 장중 고점에서 너무 크게 밀리지 않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 분할로 봐야 합니다. 오늘 같은 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어제는 공포였고 오늘은 환호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마음이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반등을 너무 작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반등입니다. 어제 30만 원 선이 흔들렸고 오늘 다시 30만 원을 회복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한 번 중요한 답을 준 겁니다. 아직 삼성전자를 포기한 건 아니다. 반도체 사이클을 완전히 꺾어볼 장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가 살아나면 한국 반도체도 다시 반응한다. 이걸 보여준 거죠. 특히 간밤 미국 반도체가 폭넓게 올랐다는 건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입니다. 마이크론이 강하게 올랐다는 건 메모리 기대가 살아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장비주가 같이 올랐다는 건 반도체 투자가 완전히 꺾인 게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삼성전자도 HBM4, 서버 디램, SSD, 파운드리까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등은 단순히 하루짜리 반등으로만 보면 아깝습니다. 다만 그 의미가 계속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반등의 질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그냥 갭으로 올라와서 장중에 계속 밀리면 그건 아직 위에 매물이 많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갭으로 올라온 뒤에도 30만 원 위에서 버티고 31만 원대에서 거래가 유지되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기관이 같이 받쳐주면 반등의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반등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반등인지 약한 반등인지는 그 안에 들어오는 돈을 봐야 합니다. 개인만 따라붙는 반등인지, 기관이 받쳐주는 반등인지, 외국인까지 돌아오는 반등인지,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번지는 반등인지 봐야 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가격만 볼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같이 봐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흐름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어제는 공포가 시장을 눌렀고
오늘은 미국 반도체 반등이 그 공포를 다시 흔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어제 30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시장이 불안해졌고 오늘 다시 30만 원 위로 올라오면서 시장은 다시 질문을 바꿨습니다. 끝난 건가에서 너무 과하게 판 거 아닌가로요. 이 질문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질문이 바뀌면 돈의 방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강한 이유는 그 질문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반도체가 살아났고 한국 반도체 대형주가 되돌리고 있고 삼성전자는 다시 30만 원 위에서 시장의 신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오늘 반등은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로 돈이 돌아오는 첫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일수록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어제처럼 시장이 무너질 때도 기준이 필요하고 오늘처럼 급등할 때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너질 때 기준이 없으면 공포에 팔게 되고 급등할 때 기준이 없으면 급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둘 다 감정 매매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올랐다만 보면 안 됩니다. 왜 올랐는지,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까지 돈이 번지는지, 이 반등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도 바로 이런 흐름을 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단순히 삼성전자가 오른다, 내린다를 맞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오늘처럼 공포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돈이 어디서 멈추고 어디로 번지는지 보는 자료예요.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담아뒀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미국 반도체 반등이 삼성전자와 코스피로 이어질 때 그 흐름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기준을 세우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특히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반등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니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오늘 같은 날은 이 7개 섹터 중 어디가 먼저 회복하고 어디에 거래대금이 붙고 어디는 아직 힘이 약한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점 기준 4개도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한 번만 체크해도 오늘 같은 급등장에서 감정으로 따라가는 매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요.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오늘 강하게 반등한 이유는 미국 반도체가 먼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가 폭넓게 반등했고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가 투자 심리를 살렸고 어제 한국 시장의 낙폭이 너무 컸다는 인식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에는 공포 매물을 되돌리는 매수, 미국 반도체 반등을 따라오는 매수, AI 반도체와 메모리 기대를 다시 보는 매수가 함께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반등만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30만 원 위에서 안착하는지, 31만 원대에서 매물을 소화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따라오는지,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은 끝난 장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의 공포를 이겨내고 다시 반도체 대형주의 중심으로 올라설 수 있는지 시장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반등 이후 30만 원 위에서 실제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 반도체 반등이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이어질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